이 그림에는 세 개의 물체가 일렬로 서 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앞쪽에 있을까? 이번 下ですね。一番下。一番ちっちゃいやつ。下のやつです。一番手前のやつです。 앞에 있는 거, 큰 거. 제일 큰 물체. 아래쪽에 있는 게 앞에. 제일 위에 있는 거, 작은 거. 맨 밑에 거요. 最大的应该是第一排。这个大，前面的第一个大的是第一排。我感觉还是前面的大的在第一排。对对对，对对对。 The top one. I hate the top one. Okay, the top one. the top one. The top. The smallest one. The top one. The one on top. Top one. The one closest to you. The one on the bottom of the page. I'll go with the one at the top. I would say this one, so it's further away.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은 서양의 회화 역사에서 유명한 그림이다. 그런데 이 그림은 그 예술성뿐 아니라 원근법적인 화면 구성으로도 유명하다. 원근법은 서양 회화의 대표적인 기법 중에 하나다. 원근법은 투시법이라고도 한다.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본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왔다. 데카르트는 인간의 시각적 능력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총이라고 믿었다. 투시법은 인간이 눈으로 보는 세상을 가장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이 투시법에서는 창틀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의 평면상 좌표에 정확하게 그린다. 투시법 도구를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의 공간은 좌표화된다. 그리고 이렇게 좌표화됨으로써 객관적인 공간이 된다. 투시법을 통한 관찰에서는 관찰자가 중심이 되며 모든 사물은 관찰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영어로 오브젝트는 관찰의 대상이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모든 사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브젝티브는 객관적이라는 뜻이다. 영어의 I see, 즉 나는 본다 하는 말은 곧 I understand, 나는 이해한다는 뜻과 같다. 이처럼 인간이 본다는 행위에서 시작된 투시법은 서양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서양에서 본다는 행위는 관찰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행위이다. 관찰자의 시선 방향은 대상 쪽으로 향하게 되며 그 시선 방향이 곧 관찰자의 앞쪽이 된다. 따라서
이 세 개의 물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앞쪽에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시선 방향 쪽으로 가장 멀리 있는 물체가 가장 앞쪽에 있는 물체가 되는 것이다. 투시법에서는 대상을 볼 때 가장 가까운 쪽이 크게 보이고 먼 쪽은 작게 보인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정반대로 사물을 보는 경우가 있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의 전통 민화이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물체가 투시법과는 정반대로 그려져 있다. 이 그림에서는 가까운 쪽이 작게 보이고 먼 쪽이 크게 보인다. 이러한 기법은 동양화에서 흔히 나타나는데 이를 역투시법 또는 역원근법이라고 부른다. 동양에서는 왜 이러한 기법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불교의 경전인 화엄경에 보면 인드라망이 나온다. 인드라망은 우주를 덮고 있는 거대한 그물이다. 이 인드라망은 하나의 비유로서 온 우주의 사물들이 서로 그물처럼 연결된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인드라망의 그물에는 그물코마다 투명한 구슬들이 달려있다. 이 구슬들은 우주 속의 모든 사물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구슬들은 자신의 주위에 있는 다른 구슬들을 서로 비추고 있다. 구슬이 대상을 비추는 방식은 볼견자와 의미가 비슷하다. 볼견자의 뜻은 보이다, 나타나다는 뜻이다. 서양에서 본다고 말할 때는 관찰자가 중심이다. 그러나 동양에서 본다고 말할 때는 대상이 중심이 된다. 관찰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동양에서는 대상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So, when we ask the question in English, do you 예를 like 들어 apples? 동양인들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 의문문이다. No, I don't.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my favorite fruit. Do you like apples? Yes, I like apples. Don't you like pineapples? Yes, I don't like pineapples. 동양에서는 키위를 안 좋아하니 하고 상대방이 물었을 때 만일 내가 안 좋아한다면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대가 안 좋아하니 하고 물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좋아하는 것이 옳은 대답이 된다. 그래서 대답이 예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no라고 대답해야 맞는 표현이 된다. 영어에서는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좋아하면 yes, 내가 싫어하면 no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동양에서 상대방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된 다음 상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서양인은 자신의 입장에서 대상을 바라본다.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 된 시각을 인사이더 관점 또는 1인칭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양인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본다. 이렇게 상대방이 중심이 된 시각을 아웃사이더 관점 또는 3인칭 시점이라고 부른다. Insider perspective, we sort of use that interchangeably with first-person perspective. So it's describing things in terms of what I think and feel and want. And third-person perspective
we use that interchangeably with outsider perspective. That is, experiencing myself the way other people see me. 인사이더 관점을 가진 서양인들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생각하고 느낀다고 믿는다. 이를 자기중심적 투사라고 한다. If I thought this person was a great guy, oh, well, of course you thought this person was a great guy. If I thought this person was rude and obnoxious, then of course you thought this person was rude and obnoxious. 아웃사이더 관점을 가진 동양인들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한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내가 잘 파악하고 느낄 수 있다. 이를 관계적 투사라고 한다. What the Asian American respondents did was they imagined movement through time and space not from their own perspective, but from the perspective of a friend. So they were sort of embodying the motion of their friend as they imagined these stories. So they felt time and space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friend. 구슬이 대상을 비추는 현상을 보면 관계적 투사에서 동양인이 타인의 관점을 통해 느끼고 생각하는 현상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보면 나의 입장에서 볼 때와는 정반대로 보인다. 따라서 투시법과는 정반대로 사물이 그려진다. 우리나라의 민화는 이러한 상대 중심의 관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사물의 관점에서 사물을 그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 개의 물체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앞쪽에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동양인은 대상의 입장에서 본 앞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동양인이 상대방의 입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현상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If you go to someone's house here in America, it's very often when a guest comes, you say, "Oh, hello, welcome, glad to see you. What would you like to drink? Would you like bottled water with gas or plain, or would you like a Coke or a Diet Coke? Maybe you want some coffee or maybe tea." Many choices. What would you want? In Japanese context, for example, it's much more common when you go, somebody will think ahead about you. Okay, it's the afternoon, you're probably hot, you've come a long way, maybe you would like some iced tea, or prepare something for you and offer it to you with the idea that that would show your connection to the person and your interdependence, that you had been thinking about the other person and their situation, and you want to try to do the best that you can. 동양과 서양의 음식 문화에도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서양에서는 먹는 사람이 알아서 잘라 먹도록 음식이 덩어리째 나온다. 이 때문에 서양 음식을 먹을 때는 나이프와 포크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요리하는 사람이 미리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음식을 내놓는다. 따라서 동양에서 젓가락 문화가 가능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나가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래서 영어로 I는 항상 대문자로 쓰여진다. 개인을 뜻하는 individual은 in과 divide가 합쳐진 단어인데 나눈다는 뜻인 divide 앞에 부정형인 in이 붙어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위로서의 개인이라는 개념은 모든 물질을 쪼개고 쪼갠 다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존재를 원자라고 부르는 것과 매우 비슷하다. 서양에서는 개인을 마치 원자처럼 생각한다. 서양의 개인은 모든 것의 기본 단위이다.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 we think about is the kind of single person out on his or her own, guided by his or her own vision, dreams, goals, wishes, desires. And we think about the many situations where, what's best for me is not what's best for somebody else, or even sometimes for other people in my family, becomes a secondary value. It's not as important as my being able to do what I feel personally I need to do to succeed, to feel good, to be effective in business. 미국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개인주의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United States, Australia, Britain, those are very individualistic cultures. People think happines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Now, in China and Korea, they think happiness is important. They want happiness, but they don't want it more than anything else. Whereas in the United States, they might say happiness i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what happens then is that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re not willing to make sacrifices. So if you say, I want to do something out of respect for my father versus this other thing that will make me happy, in America, more likely to choose the happy thing. 서양인들은 어려서부터 독립적인 사람이 되도록 길러진다. 독립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이 들어있다. 인디펜던트는 부정을 뜻하는 인과 매달린다는 펜드가 결합되어 매달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If you think about what is the life goal of an independent person, a person from an independent sort of culture or an individualistic culture, that life goal is to be self-reliant, capable of doing things on one's own, smart and discerning, and all of that is fed by the notion that you need to present yourself as being overly smart, almost impossibly capable. So almost a Superman kind of view of the self. 미국의 교육은 개인이 독립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주는 일을 중시한다. The educational system in the U.S. and parents' responses to children in the U.S. encourage children to inflate themselves, to brag, to present themselves in a positive way, to say, I'm the greatest, I'm smart and I'm capable and I can do it. 실험에 의하면 서양인들은 동양인보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Westerners score high on this scale, and they tend to agree with statements like, I am very confident of my judgments, or I can always tell when someone is lying to me, or many people think that I am exceptional. Okay? Western individualists are more likely to agree with statements like that. 어느 사회나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이라는 것이 있다. 동양 사회에서는 겸손하게 행동해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서양 사회에서는 똑똑하게 보여야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we all care about looking good to other people. We all want to present ourselves positively. But what that means can change from culture to culture. So in an Eastern culture, presenting yourself positively means I don't break the rules. I behave as I am expected to. I can be trusted to be a good friend or a good person for my group, helping people. That's presenting yourself positively. But in a Western culture, it's quite different. Presenting yourself positively means being smart and capable. I can do it. I'm smarter than the average person. I can be self-reliant. And so the Western way of being desirable and positive is to brag a little bit about my own personal qualities and how capable I am. But the Eastern way of being desirable is not to brag. It's to be modest, but also to be following the rules and doing what is expected. 서양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I had a Japanese colleague who was staying in my house and visiting to give some lectures, and he noticed that in the morning for my daughter's breakfast, what I would do is put out on the counter 3, 4, 5 cereals. And I would say to her, okay, what is it for breakfast today? What do you choose? Do you want Rice Chex? Do you want Cheerios? Do you want Captain Crunch? Those were her favorite. And then I would assume that, of course, she would get a lot of pleasure to choose her own cereal. And my colleague at Shinobu Kitayama, who I've done a great deal of research with, said to me one day, why do you give her those choices? Why? And I thought it was a very strange question because it seemed obvious to me that everybody would want a choice. And the reason you would want a choice is because you get to show what you like, what your preference is, and you get to show that you are independent. You can have some control in your world. Even though my daughter was quite small at the time, 4 years old, I think, I thought that she would really enjoy this choice because of her ability to express herself and show her uniqueness. It's the cereal she likes. It was different maybe from the cereal that her mom likes or her dad likes or her friend likes. And it was a strange question, why? But when I started to think about it, I could see that there were many cultural assumptions, sort of a huge iceberg beneath this sort of small little tip of the behavior of choosing. And then I said, well, what do you do for your daughter? And then he said, well, we just give her Japanese breakfast. It's the breakfast that's good for kids. We give rice, some miso, sometimes some vegetables, sometimes some pickles, something like that. That's the good breakfast. That's what you do. 동양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위해 선택을 해준다. 동양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해줄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아이들도 엄마의 선택을 신뢰하고 따른다. 아이들에게 간단한 문제를 풀게 했다. 이때 아이들이 풀 문제를 스스로 선택한 경우와 엄마가 대신 선택해준 경우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서양 아이들은 자신이 선택한 문제를 더 잘 풀었다. So having somebody you know and care about make a choice for you is seen in a way as a negative, a source of extrinsic motivation, of somebody external to the self telling you what you have to do. And European Americans experience that as a negative phenomenon. I want to avoid that. I'd rather do it myself. I'd rather have the choice. 그러나 동양 아이들은 엄마가 선택해준 문제를 더 잘 풀었다. Our Asian American children didn't have that at all.
they found the experience more rewarding. They were more intrinsically motivated, and they learned better as a result. 서양인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온다. 자기 자신에 대해 평가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른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기준이 자기 내부에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감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끌리면은 이거는 내가 행동을 하는데 충분히 정당하다. 그러니까 내 행동의 최종 정당성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데 있는 거지만, 동양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떤 사회로부터 고립된 존재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역할, 또 규범,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 행위의 정당성이 온다고 우리가 믿는 거죠. 따라서 끊임없이 내 주변 사람들 혹은 어른들, 내 상사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 내 행위의 정당성을 담보해 준다고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려고 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것만이 다는 아니지만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하는 행복감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동양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개인의 행복이라는 것, 개인만의 행복이라는 걸 경험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주위 사람이나 사회적 기준과 같은 외적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 자기 자신의 평가보다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인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다. 이처럼 동양인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항상 의식하는 현상을 일반화된 타자라고 부른다. So the generalized other is my image of the other person. It doesn't have to be a specific other person. In fact, that's the whole concept of a generalized other, which is how other people would think of me, how other people do think of me. So, you know, there may be something that I don't want to do because I think the generalized other, I think other people would think ill of me. And this is sort of my representation of you know, this typical other person that embodies the norms and the standards of my society. So, you know, every human being has a generalized other. Every human being has a view of, you know, some sort of other person looking at them. It's a question of how omnipresent this other person is. And, you know, it may be that this generalized other is a much more salient part, is a much more important part of the consciousness of East Asians than it is for Euro-Americans. 타인의 눈에 비춰질 자신의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이 일반화된 타자이다. 이러한 특성은 마치 대상이 구슬에 비춰지는 현상과 비슷하다. 하나의 구슬은 항상 주위 구슬들과 연결되어 서로를 비추는 것이다. 인드라망의 구슬을 자세히 보면 하나의 구슬 속에 주위에 여러 구슬들이 담겨 있다. 불교에서는 이를 일중다 다중일이라고 한다. 부분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 이것은 나뭇잎의 일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나뭇잎 전체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연 속에는 이러한 현상이 많다. 이러한 현상을 동양에서는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존재가 동일하게
자연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다. 인간의 몸에도 자연의 이치가 들어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른다. 따라서 동양의학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살면 건강하고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면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이를 천인상응이라고 한다. 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유교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어떻게 하면 인간이 좀 더 자연의 이치에 맞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자연의 이치보다는 인간의 정신이 더 우위에 있다고 믿어왔다. 서양에서는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자연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라고 믿었다. Like in Western college, they always emphasize seminars, emphasizing debates. Why? Because it's coming from the Greek traditions. Because the more you fight with each other, the more you debate with each other, the more likely you will find the truth. That's precisely what Aristotle said. Truth is a property of the discourse. That's he said. What it means is that truth is not in the book, truth is not in your head, truth is not in his head, truth is in between. So we fight, we debate, we argue, then we discover where the truth is in the middle. 예로부터 서양에서는 진리 탐구를 위해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발달해 왔다. 그런데 이 방법에서는 관찰자들이 각자 자신들의 관찰 결과를 발표하고 나머지 관찰자들과 서로 오류를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여러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하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이 곧 진리 탐구의 과정이다. 따라서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능력으로 여겨져서 웅변과 수사학이 발달해 왔다. 반대로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말이 많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Korean proverbs like the empty carriage makes a lot of noise. This idea that when you hear a lot of talking often means there's not so much thinking going on. Or in Japanese context, people say the mouth is the source of misfortune. So this idea that talking is not always thought to be a good thing. And being the person who knows is often the person who's quiet and doesn't have a lot to say. 동양에서는 서양과 달리 언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이 있어 왔다. 동양인들은 언어가 뜻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언어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자는 득이망언, 뜻을 얻었으면 언어는 잊으라고 가르쳤다. 그리고 공자도 언불진이, 언어로는 뜻을 다 전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Should go there.
언어와 상호작용에 관한 간단한 실험이 있다. Like that. 동양인과 서양인에게 간단한 퍼즐을 풀게 했다. 이때 한 번은 말을 하면서 풀게 하고 다른 한 번은 말을 하지 않으면서 풀게 한다. Now, this task was very easy for the Americans with European background who are used to thinking that talking and thinking go together. And if you are thinking, then you should know how to say it. So their performance was slightly better in the condition in which they were talking out loud than when they were silent. For the students with East Asian background, this was completely reversed, such that their performance was very good when they were silent, when they solved these set of tasks with no talking. When they were required to say what they were doing, so to say, let me think, now I need to find a square that has stripes and circle, that should be the next one. If they were allowed to say verbalize their mental processes, they did very poorly on this task. And so the talking interfered with their performance. For the Americans, talking actually enhanced their performance somewhat. And this is a clear, very carefully controlled study that shows that talking and thinking don't always go together for people who have been exposed to these other ideas about what is good thinking. It doesn't often include talking. 서양인의 경우에는 상호작용이 언어작용과 동시에 일어난다. 파이프라는 대상을 바라보는 순간 서양인은 머릿속에 파이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대상을 인식한다. A는 항상 A이다. 이것이 바로 동일성의 원리로서 서양 논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동양 철학의 고전인 주역의 역자는 바꿀 역자이다. 바뀌고 변화하는 것이 주역 사상의 핵심인 것이다. 서양 사상의 기본이 동질성의 원리라면 동양 사상의 기본은 변화의 원리이다. 금강산은 이름이 4개다. 산은 같은 산이지만 계절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진다.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복례산, 가을에는 풍악산, 그리고 겨울에는 개골산이라고 부른다. 하나의 산을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는 사실은 동일성의 원리에 익숙한 서양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이 그림은 우리나라 국보 180호로 지정되어 있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이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 오두막집 문에 두께를 표시하는 선이 반대로 그려져 있는 것이다. 서양에서는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눈앞에 두고 보면서 그리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육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강조한다. 동양의 화가는 먼저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마음속에 담는다. 그리고 막상 그림을 그릴 때에는 집으로 돌아와 마음속에서 떠올리며 방 안에서 그림을 그린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화가인 소동파는 대나무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대나무를 마음속에 넣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를 흉중성죽이라 부른다. 흉중성죽이란
마음속에 대나무를 완성한다는 뜻이다. 화가의 마음이 구슬과 같은 상태가 되면 대나무를 마음속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구슬 속의 대나무는 관찰자와 대상이 하나가 된 상태를 보여준다. 이를 무라일체라고 한다.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된 무라일체의 상태에서는 전후 좌우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 내가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구슬은 더 깨끗할수록 대상을 더 잘 비출 수 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마음을 닦는다, 마음을 비운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마음을 비울수록 대상과 일체가 잘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동양에서의 진리 탐구는 다른 사람과의 토론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닦는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In American context, if you say, make your mind clear or still as water, which is many people, for example, if you take any martial arts or anything like that, you know this idea that the mind should be clear and still. That's the best way for concentration and meditative state. Often for Americans, that seems like the mind is blank. And that's very terrifying to think that the mind would be blank. So all the time they're talking and thinking,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mselves. And so it's hard for Americans often to do the other task of making their mind still. It's hard to be in a receptive state, so they have trouble with those kinds of tasks. 이처럼 동양인과 서양인은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서양인은 대상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이해하려 하지만 동양인은 대상과 하나가 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서양인은 보려 하고 동양인은 되려 한다는 말의 의미이다.